시작 버튼 눌렀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방송합니다. 졸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고요. 여전히. 네. 오늘은 네. 정말 오랜만에 제목대로 저 한 달 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네, 2월 9일 네, 그때 방송하고 네, 한 달 만에 방송을 하게 됐고요. 앉아 있는데 정말 매번 느끼지만 이 자리는 참 떨립니다. 그냥 혼자 얘기하는데도 떨려요. 네, 신기한데 네, 뭐 채팅창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뭐 매니저님들은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얘기할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끄는 네, 그 후에 잠깐 남겨놨던 이야기들 좀 하고요. 목소리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좀 자리가 바뀌면서 설정이 조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지난 방송 보니까 목소리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 편도 아니고 또 한 번에 감기가 와서 또 좀 멍멍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네, 저도 네, 체크되는 대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저 이제 오늘이 3월 8일 수요일이고요. 네, 저로서는 이제 8일차 방송입니다. 네, 뭐 8번째라고 하지만 그래도 네, 긴장감은 여전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2월 9일 날 저 파리 르살롱 출장 갑니다. 이런 방송을 끝으로 이제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됐는데요. 뭐 중간에 제가 방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르살롱에 관련해서는 BJ 솔레일님이 이미 방송에서 한번 하셨더라고요. 어떤 르살롱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 제가 인사 잠깐 할까요? 김묵묵의 개님 안녕하세요. 김묵묵님, 네 아이디가 익숙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절리님. 오늘 처음 뵙지만 파리는 잘 다녀오셨나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파리 갔다 온 거는, 네, 아시는 것 같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무사하게 안 했습니다. 뭐, 별 크게 사건, 사고도 없었고요. 네, 뭐, 잘 있다가 왔어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또 뭐, 네티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해피데이님, 네, 저는, 네, 그 뒤 아이디를 잘 못 읽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TNT님이 길은 잘 찾으셨냐고. 네, 제가 원래 길은 잘 안 잃어버리는 편이고, 한 번 갔던 길 되돌아오는 건 어렵지 않아서, 네, 길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딱 한 번 길을 헤맨 적 있는 게,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네, 지도 없이 다니다가, 네, 다시 나오는 길을 못 찾아서 덕분에 1시간 정도 다른 작품들을 더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그리고 로밍 해갔어요. LTE 로밍을 해갔습니다. 네, 근데 로밍 해가서 길 찾는 데는 크게 네, 지장이 없었어요. 구글 맵이 너무 잘 알려줘서 길 찾는 데는 솔직히 구글 맵만한 게 없죠. 네, 네, 부천 남자당님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파리 갔다 온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특별히 크게 할 건 없고 뭐 그때 방송 하다 말아서 네, 그때 방송 이후의 것들을 조금 얘기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걸 할게요. 네, 우리 매니저님이 지각했다고 네, 지각하셨네요. 제가 방송을 무려 6분이나 늦게 녹화 시작을 했고 그 전에 네, 네, 들어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그 비싸다는 LTE 로밍을 네, 해갔지만 솔직히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네, 파리 시내에서는 바깥에서는 LTE가 잡혀요. 근데 좀 걸으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전시장 안에 거의 있었기 때문에 전시장 안에서는 전부 3G로 바뀌어서 그렇게 덕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네, 생방송 파리에서도 하나요? 이렇게 막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생방송을
키긴 켰어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2번이나 방송을 거기서 했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네. 네. 카린또님도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항상 오셨겠지만 제가 보는 게 오랜만이죠. 네. 한 달 만에 방송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제가 파리에서 2번 방송을 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2번 방송한 거? 근데 한 번은 개인 계정으로 한 거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제가 개인 계정으로 했으니까 혼자. 네, 35분 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그냥 동성 갤러리 아이디로 안 하고 테스트 한다고 혼자 개인 계정으로 했으니 알 리가 없죠. 근데 혼자 이렇게 막 35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셀카봉 가져가라고 책보다는 셀카봉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셀카봉 실제로 야외에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실내에서는 셀카봉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셀카봉을 못 썼어요. 실내에서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개인 폰을 들고, 이어폰 이제 마이크 된 걸로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제가 걸으면 이렇게 똑바로 못 걷나요? 뭐, 이렇게 막 뒤뚱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셀카봉을 쓰는구나. 네, 장비의 소중함을,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카린또님이 파리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네, 잘 다녀와서 지금 파리에서 방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에서, 그래서 35분을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처음에 입구부터 들어가서 이제 다른 작품들 빼고 저희 소속 화가님들 작품이 걸려있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어느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가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다운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다운받은 걸 이메일로 받고 이메일로 받은 것도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뭐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인터넷이 안 좋아서. 나중에 보니까 5분 녹화됐더라고요. 35분 찍었는데 5분 녹화되고 끝. 나 5분 동안 입구에서 서성거리면서 와 이거 막 혼자서 설명하다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혼자 그러고 말았더라고요. 우리 작품 하나도 설명 못했어요. 네. 그렇게 5분 테스트는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용기를 내서 이제 동성 갤러리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적 인원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와, 10명이나 들어왔어. 네, 그게 아니고 한두 분이 계속 왔다 갔다 네,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도 방송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튕겼대요. 카린토님이 어제는 방송 안 했죠? 네, 카린토님. 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원래 화수목 오후 1시였는데, 네, 그냥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로 주 1회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은 아마 알림이 뜨지도 않았을 거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네,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민 실장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제는 방송을 안 했고, 매주 수요일, 오늘 하는 이렇게 1시 방송, 이렇게 당분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좀 기다리셨을 텐데. 네, 그리하여 여러분께는 생중계를 한 번도 직접 전달해 드리지 못했어요. 네, 저만 뭐 되게 애타게 했지만. 근데 거기에 낮 시간 했는데 아마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 정도?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되게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밤 11시 반이어서. 도대체 시간대가 언제 해야지 많은 분들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시간대에 좀 많이 보세요? 지금 1시 이때가 조금 방송 시간대 쪽으로는 좀 시청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보시는 게 좀 1시는 졸려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점심 먹고 1시는 좀 졸릴 수 있죠. 딱 점심시간이니까. 근데 이 시간대가 좀 방송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설정을 했는데 많은 얘기가 있어요. 보통 6시에서 9시, 김묵묵님이 6시에서 9시 정도. 그래서 저희도 시간대 얘기가 지금 꽤 많아요. 시간대를 좀 바꾸면 또 많은 분들이 듣지 않을까라는. 시간대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저는 뭐 언제 해도 뭐 크게 긴장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1시 좋은데요, 점심시간이라. 네. 카린토님한테는 점심시간이어서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뭐 의견을 다 이렇게 모으기도 조금 모자르고, 이게 변경이 그래서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의 파리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그렇게 끝났고, 실제로 뭐 어디 많이 간 곳은 없어요. 오르쉐 미술관 갔었고요. 그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갔었고, 네, 폼피두 센터 이렇게 간 거 외에는 거의 저희 그랑빨레 전시장 주변 혹은 그 전시장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몇 군데 정도 외에는 잘 못 봤어요. 그래요. 뭐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그 지난 방송 때 급하게 막 갑자기 정리하고 이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냥 끊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좀 그래서 그때 다 미처 하지 못한 방송 이어서 하고요. 그때 어디까지 방송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뭐 제 방송 그때 보셨던 분들 지금 안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때 플라토의 지옥의 문 설명하다가 오기스트 로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막 그러면서 네, TNT님 기억난다고. 네, 저분이 열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네, 매니저님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네, 매니저로 네, 하는 걸로 저분은 기억하시나 봐요. 그때 오기스트 로댕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지옥의 문. 근데 오르쉐 미술관 갔었다고 했잖아요. 오르쉐 미술관에서 본 지옥의 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네. 이게 네. 오르쉐 미술관에 있는 지옥의 문이에요. 제가 찍었는데 크죠? 여기 밑에 있는 이분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죠. 모르는 분이에요. 네,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분이, 네, 이분 정도 사이즈 외에는 굉장히 크죠. 네, 오르쉐 미술관에서 봤던, 네, 지옥의 문을 사진 한 컷을 가져왔고요. 이때 이거 이야기하면서 오기스트 로댕이랑,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이렇게 단독품으로 나왔던,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작품들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른 작품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작게 가져왔다가 그때 이야기를 못하고 끝난 게 있어요. 오랜만이다, 반갑다고. 매니저님, 반가우시죠? 반갑습니다, 저도. 네.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다음에 제가 가져온 작품이, 네, 더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오기스트 로댕의 대표작 중 하나고요. 이 작품이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여성과 남성, 여자 한 분과 남자 한 분이 이렇게 네, 끌어안고 있고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묘사나 설명은 크게 없고요. 군더더기 없이 뭐 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역시 단테의 신곡 등장하는 지옥의 문,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 여성 인물이 프란체스카, 남성 인물이 파올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잘 보이시나요? 네. 목소리 잘 안 들리면 또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프란체스카와 이제 파올로 이야기가 이런 오기스트 로댕이 조각품으로도 했지만 다른 분들이 또 많은 미술 작품으로 또 많이 만들어 주셔서 오늘은 그림으로 표현된 이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그 그림도 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프란체스카가 여성, 여기 있는 지금 등 부분이 많이 보이는, 뒷부분이 많이 보이는 이 여성이 실제로 귀족의 딸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닌 그 남편의 동생 파올로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 파올로가 여기 있는 지금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파올로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꼭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의 사랑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겠죠. 이미 여성은 결혼을 했고 남자도 그 자기 형의, 그러니까 형수님이죠. 네, 형수를 사랑한 시동생 이야기가 어떻게 해피엔딩이 되겠어요. 그래서 매우 비극적으로
이야기들이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 딱 이렇게 가까이서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입술이 맞닿아 있는 모습보다 거의 닿으려는 이렇게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에 네, 형이자 이 프란체스카의 남편이 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둘이 죽게 돼요. 근데 그 당시 그 법률에는 이렇게 좀 이런 관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 둘의 영혼들이 지옥을 떠돌게 되면서 뭐 단테 신곡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네, 지옥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다뤄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화가들한테 이제 사랑받는 이런 내용이 주제가 잘 되나 봐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 그림들을 오늘 두 개를 같이 볼 거예요.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다음 작품이 뭘까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작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게 저는 지금 없는데 이게 로댕은 이제 이 작품에서 이게 뭐 대리석을 깎아서 인체에 좀 사실적이면서도 이제 부드러운 곡선을 좀 표현하려고 했고 이렇게 움직임의 이 다리랑 이런 모습에 팔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좀 움직임을 잘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란체스카랑 파울로의 이야기를 잘 모르더라도 이게 연인이 이게 한 여성과 남성 연인이 서로를 이렇게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그 자체에서 느낄 수 있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다음으로 저는 보여드릴 거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이거는 위에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고, 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작품이에요. 네, 앵그르의 작품으로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로댕의 그 입맞춤과는 살짝 다르지만 그 파울로가 프란체스카의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뒤에 한 남성이 보이죠? 네, 이 남성이 뭔가를 가지고 와서 네, 공격하려는 듯한 뒤에 저러고 있어요. 네, 칼인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선 칼, 어떤 사람은 화살 이렇게 묘사의 부분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앵그르는 칼로 표현을 했어요. 칼로 잘 보이죠? 네. 네, 여기 제가 있어도 보이네요. 네. 칼로 이 두 남녀는 모르는 것 같아. 그쵸? 모르고, 저 뒤에 있는 그 프란체스카의 남편이 이 둘을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저렇게 칼 들고 왔는데, 뭐 겁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우발적인 살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둘을 죽이게 됩니다. 이거 이제 앵그르의 작품인데 실제로 앵그르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고전주의 대표자인 앵그르의 다른 작품을 저는 또 추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란체스카와 파울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앵그르의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보실게요. 네, 다음 작품에는 제가 전부 다 이래서 이러해서 제가 작게 세 개를 묶어왔고요. 그때도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었나요? 네, 샘이라는 작품과 그랑드 오달리스크와 그다음에 터키탕이라는 이 세 작품을 가져오게 됐어요. 전부 누드화죠? 내 얼굴 때문에 안 보이나요? 네, 제목은 간략하게 밑에 썼고요. 전부 다 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작품입니다. 우리 앵그르 하면 보통 이 작품들 다 떠올리잖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또 인사 잠깐 할까요? 네, 이게 잘 못 읽겠네요. 철이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옥탑방 청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공사님도,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잘 못 읽어요. 어쩔 수 없어. 네, 네, 그렇죠, 뭐, 네. 그리하여, 여러분, 뭐, 뜬금없이 그리하여 이 작품을 계속, 네, 설명을 하자면, 빨리 넘겨야 되는데,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작품은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르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저 오르쉐 갔다고 했잖아요. 아, 야예요. 그래서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작품은, 이거구나.
우선 잠깐 보고 계실래요? 네, 어떡하죠? 잠깐 끌까요? 이것도 다 끄고. 네, 그래요. 샘이라는 작품 그냥 끄고, 네, 목욕탕인가, 네, 터키탕. 가장 오른쪽에 있던 작품이 터키탕 그 작품이고요.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여성들이 전부 다 누드인 채로 누드화를 그렸죠. 왼쪽에 있던 샘이라는 작품은 이제 오르쉐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르쉐 미술관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관에서 맨 처음 봤던 작품입니다. 아는 작품 보니까 좀 반갑죠, 맨날. 네, 반가워서 와 그리고 사진 찍고. 네, 역시 이제 앵글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네, 걸작이자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한 작품이 바로 샘이에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에도 이거를 이제 옷을 입혀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준 패러디도 엄청 많죠. 퐁피두 가니까 패러디한 그런 작품들도 엽서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게 또 저만 보여줘서 죄송하지만 잠깐 보면 이게 네 그랑드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약간 뭐랄까 이렇게 여인 모습이 상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긴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좀 그러고 이것도 직접 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베르사유 궁전 가셨냐고. 아니요, 카린토님 저 못 갔어요.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려면 말 그대로 파리에서 외곽으로 쭉 빠져야 되는데 제 시간상 시간이 없지는 않았어요. 갈 수는 있었거든요, 하루 정도는. 근데 다른 데 못 가본 데를 가니라고 거기는 못 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도 네, 원래는 계획에 있었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또 생각하고 아쉽지만 못 본 게 더 많죠. 뭐 본 거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네 루브르에서 봤다. 루브르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터키탕도 루브르에 가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이고요. 거기서 보고 왔어요. 이 둥근 캔버스가 저는 실물을 안 봤으니까 왜 이것만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지? 그 사진을 찾으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둥근 캔버스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성의 이런 곡선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둥근 캔버스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앵그르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뭐 나이가 더 들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체 여인들을 그리는 이런 구도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제가 그 중간에 오달리스크는 좀 상체가 좀 허리가 이쪽이 긴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좀 약간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무시하고 좀 가장 좀 기묘하지만 관능적인 여성 누드화를 그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앵글의 대표작 3점을 보여드렸고요. 바로 뒤에 나올 작품이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지난 시간? 네, 전에 한번 방송에서 봤었는데 그때 봤던 작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짠. 네, 이 작품 기억하시나요? 네, 좀 처음 봐도 뭐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작품일 거예요.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이고요.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품입니다. 왜 갑자기 앵글을 얘기하다 자크루이 다비드 작품이 나오나 하시겠는데 신고전주의 뭐 화가로서 자크루이 다비드 밑에서 실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앵그르가 저는 자크루이 다비드 작품도 몇 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명화 패러디 인물편 하면서 그때 보여드렸던 작품인데요.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이때 할 때 우리 무슨 광고 같은 거 하나 봤었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그 남자 최민용 씨 나오면서 이거는 어떤 작품을 패러디한 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성함을 막 맞춰주시고 했는데 그때 봤던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이고요.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품입니다. 그때도 뭐 설명을 간단하게 했나요? 뭐 좀 보면 이 손을 이렇게 뻗어서 가리키고 좀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말도 힘차게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관람자의 시선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좀 상승되는 표현을 해줬던
그림을 그려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나폴레옹이 실제로 알프스를 넘을 때는 지금 이 그림처럼 좀 흐리거나 산세가 험한 이런 부분을 건넌 건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맑았다고 하고 또 이제 그쪽에 지리를 잘 아는 현지인이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 그림은 좀 뭐랄까 어떤 시대 역사의 한 부분을 기록한 기록화가 아닌 이게 나폴레옹을 영웅으로서 좀 영웅화 시키기 위한 이런 미화시키기 위한 작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크 루이 다비드의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일단 다음 작품 보여드릴게요. 다음 작품은 역시나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자크 루이 다비드의 아주 유명한 또 작품이죠. 작품 중에 한 점인 마라의 죽음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내려서 보면 여기 글씨 보이는데 잘려서 보이죠 지금.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만큼밖에 못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에요. 역시 다비드 작품이고, 네, 프랑스 혁명 지도자이자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어요. 자크 루이 다비드는. 네, 자크 루이 다비드가 아니라 마라가, 장폴 마라가, 피부병이 좀 있어서 목욕을 자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자기 집 욕실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죽은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가 됐는데요. 네, 살해당했죠. 뭐, 목욕탕에서 업무 중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밑에 보면 이 깃털, 네, 깃털 모습, 네, 깃털도 있고, 아, 살해 너무 무섭다고. 그래요. 네. 이게 직접 보고 그린 거냐고 카린토님이 여쭤보셨는데, 네, 어떤 업무에는 이제 마라의 그 암살 직후에 그 현장을 찾아간 다비드가 이 실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저 깃펜과 지금 피로 지금 이렇게 물든 욕조의 물 표현도 그렇고, 왼손에는 또 이렇게 편지가 쓰여 있는데 핏자국이 또 있죠. 그리고 네, 이런 실제 모습과 동일하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네, 타살이냐고요? 네, 타살이에요, 타살. 네,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유명한 혁명 지도자였고 저널리스트였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고요. 그 지지하던 반대 세력에 한 여성에게 살해를 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마라의 죽음이란 작품이고요.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보여드릴게요. 자크 루이 다비드 거 보고 있어요. 앵그르 거 보다가 앵그르와 자크 루이 다비드 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 작품은 지금 그림에는 되게 울망졸망하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고, 내 얼굴은 언제부터 없었지? 울망졸망하게 많이 그려져 있고, 자세히 보이시지 않죠?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뭐, 그쵸? 이 부분만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나 빼고. 이거 보시면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큰 작품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고요. 이 작품이 뭐 기록상을 보니까 거의 가로가 10m에 가깝더라고요. 10m 정도? 높이는 한 6m 이상 되는 그런 큰 작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나폴레옹이 조세핀의 머리에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런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일은 없었다고 하죠. 다비드가 그렸던 그림에 있었고요. 이거 제가 다음 그림 잠깐 보여주고 올게요. 보면 실제로 루브르에 이렇게 큰 작품이 있고 밑에 사람 머리 보이시죠? 이게 폰으로 찍은 거라 엄청 화질은 안 좋아서 확대해봐야 똑같은데 이만큼 큰 작품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져오게 됐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앞에서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와, 진짜 크다고. 네, 커요. 가로가 한 1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와, 네, 방금 큰 그림을 보신 거죠? 와, 네, 이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네. 그랬대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크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는데, 루브르에는 큰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 한 프레임 안에 다 못 담았어요. 제가 뭐 굉장히 큰 걸 가져간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폴레옹을 이제 그릴 때 다비드를 불러서 이제 자기를 조금 위대하고 좀 한층 더 뭐 영광스럽게 연출을 하고 싶은 거죠. 약간 좀 더 기록화이지만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그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자신의 머리에 직접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조세핀에게 이런 모습을 해준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라라고 했고, 네, 뒤에 교황도 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처음에 스케치가 됐었는데 그러려고 교황이 왔느냐 하면서 조금 다른 손 모양도 좀 다르게 표현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 이 중간에 보면 한 여성이 이렇게 의자에 멋지게 앉아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가 대관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림의 뒤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게 했다고 해요. 참 간섭이 좀 유별났던 것 같아요. 이 그림 한 3년 정도 걸쳐서 그렸다고 하고 실제로 이 큰 그림의 스케치만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꽤 오래 걸렸겠죠. 거의 10m 되는 대작을 그리는데, 네. 그래서, 네, 이 작품은 이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그림, 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굉장히 큰 그림이다. 라는 정도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거 제가, 이거 아까 봤죠? 넘어가 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네, 이 작품 지난번 보니까, 솔레이님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르살롱 설명하면서 호라티우스의 맹세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루브르에 수장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컸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뭐 10m 이 정도는 아니고 한 3m? 4m? 4m,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직접 보고 실제로 거기 가서 보기 전에는 저는 이거를 못 봤던 그림이에요. 어디에서도 검색도 안 해봤었고 실제로 맨날 뭐 이렇게 나폴레옹이랑 대관식 그림은 많이 봤었는데 이 작품은 미리 본 적은 없고 루브르에 가서 처음으로 본 거였어요. 근데 크고 우선은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도 들어보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니까 네, 솔레이님 방송에서 르살롱에 출품했던 작품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보여줬더라고요. 이렇게 뭐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네, 눈에 좀 익겠죠. 여기 보면 3명의 남자가 있고요. 아들들, 이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검은 세 자루를 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근데 뒤에 여성분, 여기 뒤에 있는 여성, 아이들, 막 굉장히 뭐 침통하고 좀, 네, 뭐, 좋아하지 않는 모습, 네,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라티우스 형제들은, 네,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승리를 맹세하는 칼을 받아드는 이런 모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여인들은 저렇게 슬퍼하고 있고 또 아버지 역시 자식들을 전장터로 보내는데 이렇게 칼을 전달해주면서 명예로운 모습, 뭐 영광, 뭐 그런 모습을 네,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고존주의 그 시대의 작품이고요.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린 네,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르살롱이 출품됐다 그래서 뭐 르살롱 이야기했던 그 솔레이니 방송에서도 약간 설명이 됐는데 이게 신고존주의를 네, 그 운동이 꽃피우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하고 이런 뭐 비철이나 표현적인 묘사가 또는 구도가 굉장히 유럽 고전 쪽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었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도 뭐 네, BJ 땡님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포비님도 반갑고요. 네, 네, 오셔서 그냥 인사하시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이나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자크로이 다비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세하게 제가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그는 프랑스 최고의 화가였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다 몰라도. 근데 네, 이분이 이제 살아 계셨을 때는 인기가 꽤 좋고 했는데 사망한 후에는 좀 인기가 없었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뭐 대중의 관심을 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양식들이 다비드의 회화 양식이 발전하면서 쭉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우리 눈에 더 익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루티님의 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작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앵그르의 작품을 왜 설명을 했냐, 앵그르에서 이제 앵그르 작품 중에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앵그르와 자크루이 다비드까지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또 아예 그림체가 좀 바뀌었죠. 이거는 알렉산드로 카바나레의 작품이고요. 이거 역시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나레의 그림을 가져오게 됐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의 그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그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남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렸던 모습과는 달리 카바넬은 이미 죽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뭐 그 마라의 죽음처럼 막 피가 막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여기서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 약간의 핏자국이 좀 있어요. 이 정도로 그렸고, 이 책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 둘 얘기를, 어떤 스토리가 있다, 여기에는 그런 거를 암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었다, 뭐 혹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는 모습을 이 파올로의 이 덮고 있는 이 붉은색, 뭘까요? 이게 비단 같은 거, 옷 걸치는 뭐 그런 거겠죠?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뭐 핏빛이 막 이렇게, 핏빛이 이렇게 쭉 뭐 피를 막 엄청 흥건하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장면, 사진처럼 딱 한 장면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 커튼 뒤에, 오른쪽 커튼에, 오른쪽 커튼 뒤에 보면 저쪽에 한 남성이 이렇게 빼꼼하게 쳐다보고 있죠. 좀 별로야. 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이고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는 건지, 죽이고 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죽었나 확인 중. 그런 것 같아요. 죽었는지 확인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오르셀 미술관에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주제로 한 작품들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꼭 사랑에 빠지게 된 순간을 포착을 해서 뭐 로댕처럼 입맞춤을 하는 모습, 아까 이렇게 볼에 살짝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다면, 카바넬은 두 남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도 보셨나요? 네, 봤어요. 보고 이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갖고 온 건 아니고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좀 반가웠던 게, 그때 방송에서 이 얘기 해야지 했는데 못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찾아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또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있어서 얼른 가가지고 그 캡션을 보니까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뭐 이렇게 막 쓰여있고 있어서 사진 찍고 거꾸로 와서 찾아보게 된 케이스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디오 가이드로 듣긴 했어요. 근데 다 못 들었어요. 오디오 가이드도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었고, 제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보는데도 한 3시간 반 정도 봤는데 그 시간으로는 턱없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지 못해서 이거는 그냥 사진 얼른 찍고 다음에 가서 이거 찾아보고 또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오게 됐어요. 남편이 왜 지워봤니? 집었니? 뭐 이렇게 커튼 뒤에 이렇게 보고 있었고, 카바넬이 이렇게 연극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연극 장면처럼, 뭐 연극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무대에 구성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인물들 사이에서 이제 둘러싸인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헐,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아마, 제가 본 거는 다 일부밖에 못 봤을 거예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본다는 게 힘들 것 같고, 아트샵은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며칠 뒤에 다시 가서 아트샵만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도 다 못 봤어요. 못 본 것들 책을 우선 더 찾아보려고 갔었는데, 다 찾지 못하고 왔습니다. 좀 이런저런 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만약에 가서 보실 분들은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역시 오르쉐에 있었고요. 다음 거는 역시 카바넬. 카바넬하면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네. 네, 이 작품 아시죠?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이 봤고, 처음에 이게, 캐시님 방송에서 거의가 아니라 첫 방송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을 보여줬고요. 이 작품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그때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 다음 작품, 이 작품은 기억하시죠? 만에 풀바디의 식사. 이게 살롱전에서 낙선했을 때 이 카바넬의 이 비너스의 탄생이 입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정도 보고 가시고요. 이거는 뭐 패러디에서도 많이 봤었고 제가 만의 이야기하면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비너스의 탄생은 역시 카바넬의 작품인 걸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작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캐스님이 방송 때 했던 건데 이거 역시 카바넬 작품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름 뭐 플레임 외우기도 너무 벅찼고 이름도 다 잘 모르고 누구 작품인지도 다 모르고 봤었는데 캐스님의 방송에서 이제 치명적인 유혹을 보여줄게라는 그 영상의 주인공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이런 좀 거만한 자세? 이렇게 팔 하나 탁 걸치고 탁 내려다 보면서 이런 자세로 앉아있는 주인공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예요. 네, 클레오파트라 앞에 뭐죠? 이게 치타인가요? 뭐죠? 되게 애기애기한 좀 싸납게 생긴 좀 뭔가 카리스마를 딱 품고 있는 동물도 그려져 있고요. 저 멀리 보면 저를 끄고 이쪽을 보면 이쪽에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남성의 모습과 이 한 여성의 손에는 이렇게 뭐 물병 같은 게 실려가네요. 네, 실려가요. 저 사람은 이미 실려갈 정도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고통에 몸부림 이 사람도 곧 실려가겠네요. 뭔가를 물병 같은 거 약병인지 들고 있고 여기도 뭔가 한 켠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이 죽을 때 모습이 좀 아름답게 죽고 싶어서 죽는 순간에도 아름답고 싶다니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러고 싶어서 어떻게 죽으면 이 인체의 변형이 생기지 않으면서 좀 완만하게 죽을 수 있나 육체의 변형 없이 이런 거를 생각하던 터에 독극물을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독약을 마시고 저렇게 실려 나가고 괴로워하고 완만한 독극물이 좀 죽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내 몸의 모습에 변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체 실험을 하죠. 그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거 역시 카바넬의 작품이었어요. 참 별로죠. 별로인 여성이에요. 치명적인 유혹을 보여준다는 그 여성. 잔인하죠. 네, 지금 봤네요. 네, 다정하다님이,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분인가요? 네, 다정하다님이 별풍선 1개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 사이에 또 들어오신 분들 또 인사하시고요. 네, 다정하다님이 전에도 들어오셨던 거 같죠? 그런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잔인한 그림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카바넬의, 다정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카바넬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카바넬 그림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그림, 죽음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비너스의 탄생,
본 다음에 지금 클레오파트라를 그린 그림을 보고 있어요. 네. 네. 말 빠르지 않죠? 뭐, 준비한 거는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작품 보실게요. 네.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아는 분들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네. 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남성이, 네. 손은 툭 떨어지고, 네. 흰 수염을 가지신 게 연세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남자가, 네. 애처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를 이렇게 딱 머리를 받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고 있는 이 한 남성이 프랑스와 1세고요. 이쪽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임종을 바라보는 프랑스와 1세를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이 작품은 다빈치의 죽음을 레오나르도의 다빈치의 죽음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네. 아, 그랬나요? 네. 페이크 삭스가, 네. 그랬군요. 또 확대를 해서 봅니다. 네. 있었네요. 레깅스와 페이크 삭스가 저 때도 이미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그림 역시 카바넬의 그림이고요. 저는 이거 제가 다빈치 코덱스전 보고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서 프랑스와 1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 모나리자 그림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막 이러면서. 네. 모나리자. 네.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다 본 거라고. 모나리자 보고, 이거 보고, 다 본 거라고. 루브르를, 네, 보고 왔어요. 그것도.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왜 프랑스 루브르에 그 사람 작품 모나리자가 걸려 있는가, 그런 얘기 하다가, 그때, 이제, 프랑스와 1세라는 이 왕과 연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때 이 군주가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때도 이제 이탈리아를 침공을 했고,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들에 이렇게 매료가 됩니다.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당시 나이가 60이 넘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가 있었던, 그리고 거장이었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궁전 최고 화가로 임명을 하고, 네, 이제 극진히 대우를 하면서, 또 프랑스 역시 이제 레오나르도에게 타국의 사람이지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성 근처에다가 이제 일행이 묵을 수 있도록 이제 성도 마련해주고, 지하 궁전을 통해서 자신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게 이렇게 지하 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봐도 예, 다빈치가 나이가 꽤 있고, 프랑스와 1세는 젊은 군주였다면 이 둘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 사이처럼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까지 해서 카바넬의 그림을 다 보셨고요. 오늘은 제가 세 작가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원래 이제 프란체스카 파올로 얘기를 하다가 이거에 관련된 이제 이거 그림을 그린 앵그르 작품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크루이 다비드, 그 스승이었던 자크루이 다비드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나 같은 소재로 그림을 그린 카바넬의 그림, 지금 마지막으로 다빈치의 죽음까지 해서 세 작가의 그림을 모두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대표작 혹은 알만한 그림들 이런 거를 좀 보려고 골라봤고요. 그 입맞춤이라는 그 조각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오기스트 로댕 지난 시간에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정리를 잘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면 정리가 좀 되셨나요? 골고루 보고 간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이제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고, 저는 방송 이야기는 이 정도로 네 할게요. 오늘은 좀 짧게 끝내고, 네 감사합니다. 갈림기 얼른 나을게요. 네, 지금 계시는 분들 다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역시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방송으로 바뀐 거 아시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알림이 수요일만 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프랑스에서 네, 생중계를 못했던 거는 네, 인터넷 탓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또 다 못 보여줘서 제가 영상이라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영상도 조금 말했죠. 막 뒤뚱 걸어서 영상도 별로예요. 아쉽지만 그때 전 항상 졸리님이 하실 때만 보게 되네요. 다정하다님 정말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저희 체스카의 방송이에요. 체스카의 방송을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네, 앞으로 지금 한 달 만에 방송했다고 또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하는데 또 3주 뒤에 뵐게요. 3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3주 뒤에 오는 걸로 하고요. 아, 네, 동성이 최고야님이 무슨 10개를,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고생은 했지만, 리액션은 못하겠고, 네, 감사합니다. 네, 리액션이 항상 어려워. 리액션은, 네, 다 하는 걸로 다음에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할까요? 네, 장욱전님도 감사합니다. 동성이 최고야님도 네, 최고. 항상 감사하고요. 네티님, 네, 오늘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다정하다님 아까 별풍선 역시 감사드리고요. 또 오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또 오세요. 김몽몽님도 감사합니다. 네, 생그리님 끝까지 봐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우리 해피데이즈님 네, 아이디를 제대로 못 읽겠어요. 끝까지 계셔서 감사합니다. 카린또님 역시 네, 그간 즐거웠음. 이분 누구실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고요. 네, 겨울에 태어나님도 네, 보스턴 사랑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프란체스카 방송, 프란체스카와 또 재미난 얘기 많이 하시길 바래요. 네, 저도 잘 했네요, 생각보다. 네, 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네, 알림 가면 그때 방송 들어오세요. 뒤에 그림 좀 보여주셈. 그간 즐거웠음. 네, 뒤에 그림? 이 그림.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네, 이 그림 말씀하시나요? 네. 보셨어요? 네, 좋은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인가요? 했는데 네, 얼마인지 밝혀도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밝혀도 되나요? 네, 네, 밝혀주시네요. 매니저님이. 네, 저희 1억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요. 네, 사이즈는 네, 큽니다. 네, 네, 1억이라고 써있어요. 5호 사이즈인가요? 5? 이게 5호밖에 안 된다고요? 100호예요. 네, 100호 사이즈고 지금 위에가 굉장히 잘려 있는데 한 반 정도 잘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셸 앙리의 작품이고요. 끝날 때 되면 꼭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죠. 하지만 저는 가겠습니다. 이제 네, 갈게요, 여러분. 네, 이번 주 한 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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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질차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차해주시면. 네, 또 알림 뜨면 또 오세요. 안녕. 안녕. 녹화 끄겠습니다. 안녕. 뿅.